이것저것 내야 할 거 많은데 건강보험료까지 또 오른다라고 하면 답답하시죠. 지난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는데요. 그 인상된 고지서가 속속 지금 아마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릅니까? 네, 이미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네, 지난 11월부터 지역가입 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 새로운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가입 세대 무려 3분의 1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고요. 이제 퍼센트로 보면은 보험료는 한 5.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소득이랑 25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신규 반영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약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전달보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올해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 세대의 3분의 1. 그러니까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갔다. 네, 저도 그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슬퍼요. 소니의 크리에이터 같은 뭐 프리랜서라든지 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지역 가입자만 바뀌는 거예요? 직장인은 똑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직접적인 타겟은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프리랜서 쪽이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재산이나 자동차 비중이 너무 크고 또 소득이 적은데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 많이 내는 불합리가 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소득 중심으로 비중을 옮기고 재산, 자동차 비중 줄여가는 방향으로 손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다만 직장인도 아예 무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비례해서 보험료 내고 회사 본인이 나눠가지고 부담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지만요. 직장인도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같은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건보료를 내는 등 이 구조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급여소득 있으면서 여기에 부업이나 투자소득 여러 가지 기타의 소득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직장 가입자로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점점 지역 가입자 비슷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잡 뛰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분명히 건보료 떼고 나서 월급 네. 줬는데 추가로 더 내세요. 네. 이런 통지서가 막 날아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재산보다는 소득 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 가입자는 사실은 조금 간단하긴 해도 지역 가입자들이 좀 복잡해요. 사실. 네.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네. 일단은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월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훨씬 많은 요소를 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단 소득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재산도 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점수 환산해서 총점을 구하고요. 여기다가 점수당 금액 곱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2148님이 지역보험료 3년 동안 트럭 운전 수입이 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네. 올라서 의아했는데 다 같이 오른 거였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서 날아오면 아니 뭘 또 올린대. 뭘 또 그러니까요. 내래. 자꾸 이런 거 야속하죠. 많은데 이런 걸 또 알아도 알아야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구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네. 있으면 거기에다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네. 이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나요? 이게 어때요? 가면 갈수록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족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데 이 연간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요 또 피부양자에서 마냥 있을 수 없고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없기는 하지만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은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 요렇게 판단을 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방식이에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재산 기준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탈락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지는 거고요. 이자 배당 연금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못 되고 네. 재산도 또 봐야 하고. 네. 근데 거기 아까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연금 소득도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연금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원래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박탈되는 사례도 있다 하더라고요. 꽤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 본인 명의로 4대 보험 내다가 네.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는 뭐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명의 앞에 이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아예 안 내는 걸 네. 선택하시는 분 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뭐 개인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 함께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꽤 되는 경우가 뭐 적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러면은 요 소득들이 2천만 원 또 기준 넘게 되면은 어느 날 날아오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셨습니다. 이러면서 통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달 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대 이렇게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또 사실 연금이 늘어나는 걸 또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건보료는 확 튀어오르니까 체감상 이거 내가 연금 받는 만큼 또 뺏기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9232님이 연금만 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는데 뭐 1년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네. 거니까 아직은 괜찮은 1,000만 수준인 것 원까지는 같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네. 근데 또 다른 개인연금이라든지 맞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받으실 수 있는 것도 합산을 하게 됐을 때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그쵸. 거. 아이고. 그럼 일단은 건보료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네. 근데 나는 좀 납부하는 게 힘들다. 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의 신청이랑 산정 기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실제 소득, 재산 상황이 건강보험공단에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이거 생각보다 적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다거나 뭐 폐업한 사업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뭐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나 폐업 신고서나 이런 것들 근거로 공단에 이의 신청하면은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주고요. 이게 전산으로 자동으로 즉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시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시차도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 받으신다거나 뭐 이 연금을 일시적으로 좀 일부를 일시수령. 먼저 수령한다거나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거나 뭐 매도를 했다거나 이런 때는 그 해에만 특별히 그냥 우리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반적인 소득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 추이를 증명을 하고요.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고지서가 날아왔네. 뭐 예를 들어 뭐 3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30만 원 고지고대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번쯤은 내 보험료가 진짜 이게 맞게 나온 건가 확인은 좀 해보시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냥 통지서 날아오면 내라는 대로 이제 내는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네. 이의 신청 제도도 있고 네, 산정 기준을 점검하는 제도도 있다라는 거 또 따져봐야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연체 이자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납이 되면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보험, 급여, 제한. 뭐 큰 수술이나 고가 치료 받아야 될 때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은 이거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이 엄청 커지거든요. 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커지는데 그때 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안 내는 선택보다는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정 납부, 분할 납부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완전 체납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우회적인 방법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연체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내가 이제 큰 병 생겼을 때 네. 건강보험 제대로 적용 못 받으니까 내가 내기는 낼 테니까 분할 납부라도 네. 좀 해주세요. 이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오, 좋네요. 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또 있습니까? 네, 일단 보험료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알아보셔야겠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한다거나 가족 간 명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부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에는 무조건 자녀 피부양자로 들어갈래라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건보료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게 좀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려워요. 이 뭐냐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뭐 이렇게 어려워요. 뭐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거나 전세를 살면서 받은 대출이 있는 지역 가입자라면 네. 이 일정 조건 충족하면은 그 대출을 요거 부채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재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건으로는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주택자나 전월세 평가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 무주택자 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혹은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주할 때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 있으면 대상 되시고요. 이 모바일 더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 시사 방문 통해 가지고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보험료 확실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게 말은 어렵습니다만 5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네. 전월세 평가액 1.5억 원 이하 임차 무주택자 중에서 이 부채를 이제 빼준다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